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년생활 설명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한 번쯤 고민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집을 줄이는 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을 작은 곳으로 옮긴 게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관리도 편하고 청소할 곳도 줄고 유지비도 아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제가 뭔가 큰 걸 놓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후회가 아니라 깨달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게 아니라 결정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주거 축소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왜 많은 분들이 집을 줄이는 결정을 하시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자녀들이 독립하면 넓은 집이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방 3개, 4개 있던 집이 이제는 2사람만 사는 공간이 되는 거죠. 청소할 곳은 많고 난방비는 계속 나가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큰 집이 필요 없지 않을까? 작고 관리하기 편한 곳으로 옮기면 훨씬 나을 텐데.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불필요한 주거 비용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고요. 큰 집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남은 차액으로 생활비를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정말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숫자로만 따지면 분명히 이득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길을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사를 하고 나서 숫자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놓친 것은 공간이었습니다. 이사한 집은 깔끔했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부엌과 화장실. 2사람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해 보였죠. 실제로 처음 몇 달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청소가 빨리 끝나니까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자녀들이 손주를 데리고 방문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에는 하루 방문하고 가던 가족들이 이번에는 하룻밤 묵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애들을 어디에 재울까? 이전 집에는 빈 방이 2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쓰지 않던 방이었지만 가족이 오면 자연스럽게 그 방을 내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방이 2개뿐입니다. 하나는 부부가 쓰고 하나는 서재 겸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결국 거실에 이불을 깔아드렸습니다. 손주들은 신기해했지만 이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이렇게밖에 못 해주네. 다음 명절이 다가올 때 자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호텔 잡을게요. 거기가 더 편할 것 같아서요.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이분은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가족이 집에 오지 않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자주 방문했죠.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머물다 가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공간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취미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이전 집에서는 한 방을 작업실처럼 써서 이제를 펼쳐두고 언제든 그릴 수 있었습니다. 물감이나 붓, 캔버스 같은 도구들도 여유롭게 보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그림 도구들은 대부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젤은 접어서 구석에 세워두고 그릴 때마다 꺼내서 펼쳐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림 그리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새 몇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놓친 건 단순히 방의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누렸던 여유, 가족을 편하게 맞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 취미를 자유롭게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놓친 것은 관계였습니다. 이전 집은 20년 넘게 살던 동네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이 있었고 근처 경로당에 가면 아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도 산책길에 만나는 강아지도 익숙했죠. 새로 이사한 곳은 그곳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일상에서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동네를 둘러보는 재미도 있었고 새 집에 적응하는데 신경 쓸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니까 문득 이전 동네가 그리워졌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왜 안 나와? 건강은 괜찮아? 이분은 대답했습니다. 이사했어. 조금 먼 곳으로. 거기 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친구들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나쁜 감정이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주 보지 않으니까 연락도 줄어든 거였죠. 새 동네에서도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몇 번 가보려고 했지만 낯선 얼굴들 사이에 섞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형성된 그룹들이 있었고 그 안에 새로 들어간다는 게 생각보다 어색했습니다. 다음에 가야지.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 잘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네 산책길도 달랐습니다. 이전 동네에는 자주 가던 공원이 있었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가끔 차 한잔 하는 사이였죠. 새 동네에도 공원은 있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놓친 건 단순히 이웃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망 마주칠 때마다 반가운 얼굴들, 말없이도 서로를 아는 그 편안함이었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곳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소속감을 느끼죠. 새 집은 깨끗하고 편리했지만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놓친 것은 심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사를 결정할 때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집은 이제 부담이야. 작은 집으로 가면 훨씬 홀가분할 거야. 실제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짐을 줄이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후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 집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걸 보면서 만족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이전 집에는 오랜 시간 모아온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 가족여행에서 산 기념품, 특별한 날 받은 선물들. 당장 쓰지는 않지만 가끔 꺼내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자리만 차지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렸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새 집에 살면서 가끔 그 물건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진첩 어디 갔더라? 그 찻잔 세트 버린 게 아까운데. 물건 자체가 아쉬운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가짐의 변화였습니다. 이전 집에서는 뭔가를 살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괜찮네. 하나 사볼까? 공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새로운 물건을 들이는데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뭘 사려고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거 둘 데가 있나? 또 집만 늘어나는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 점점 물건을 사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도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취미로 하던 일도 공간이 없으니까라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줄이고 있구나. 집을 줄인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과 함께 삶의 범위도 줄어든 게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였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집을 줄이면 안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주거 축소가 좋은 선택인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작은 집으로 이사한 후 훨씬 만족스러운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했느냐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 이유만 보고 결정합니다. 유지비를 아낄 수 있다. 차액을 생활비로 쓸 수 있다. 이런 부분만 계산하죠.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거는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삶이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가족을 만나고 취미를 즐기고 이웃과 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돌보는 공간이죠. 그래서 집을 줄이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집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지내는가? 단순히 잠자고 밥 먹는 것 말고 평소에 집에서 하는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림을 그리나요? 책을 읽나요? 운동을 하나요? 손주들과 노나요? 친구를 초대하나요? 이런 활동들이 새 집에서도 가능한지 생각해 보세요. 공간이 줄어들면 어떤 활동들이 어려워질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관계는 무엇인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나요? 경로당이나 모임에 정기적으로 나가나요? 이웃과의 관계가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나요? 이사를 하면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거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집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자산 가치가 아니라 감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살면서 쌓인 기억들이 있나요? 이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해 어떤 감정이 드나요? 만약 아쉬움이 크다면 그건 단순히 옛날 생각이 아닙니다. 그 안에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그러면 경제적 계산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집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계단이 없는 집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은 절충안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동네 안에서 작은 집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망은 유지하면서 유지비는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방의 개수는 줄이되 거실이나 공용 공간은 넓은 집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이 방문했을 때 불편함이 덜하죠. 아니면 창고나 다용도실이 있는 집을 찾는 겁니다. 생활 공간은 컴팩트하되 취미 활동이나 물건 보관은 가능하게요. 중요한 건 단순히 평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이분은 후회한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결정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천천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내 삶 전체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놓친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다른 결정을 할 때 더 신중할 수 있으니까요. 이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안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을 줄이는 결정, 잘못된 선택은 없습니다. 다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뿐입니다. 경제적 계산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간, 관계,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히 생각하고 여러 가능성을 살펴보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이 결정이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까? 아니면 단지 부담을 줄일 뿐일까?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